한거리를 가지고 미안한데요. 저는 국동의 준비위원입니다. 본의아니 아까 화를 내서 미안한데 우리 저 한영기 대표님께서는 일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쪽에 목표를 두시다 보니까 지금 특정 단지의 의견을 듣는 오늘 자리가 그 단지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쪽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저는 화를 좀 냈던 것이고. 제가 특정 단지를 지금 옹호하려고 한다고요? 아니요. 옹호가 아니라 특정 단지를 이렇게 설득하거나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특정 단지는 예를 들면은 뭐 가격이 뭐 이렇게 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성이나 안함은 어떤 하나도 조건 없어요. 어떤 요구 조건이 한 개도 없다고. 그래서 날 건드려. 저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저도 주민의 우리 우선 극동 158세대 분의 일 정도의 어떤 의견만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 사실은 우리 극동 같은 건 지금까지 3년 추진되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극동의 문제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최초에 우리 한영기 대표께서 지난번에 했던 그 설명회를 통해서 처음 통합재건축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고, 사실적으로 저도 뭐 재건축에 대해서 본의 아니니까 제자리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 용어 단어 자체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단어가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뜻을 모른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저는 물리적으로 그 제자리 재건축이 그 순간에도 이게 가능한 얘기냐라고 하는 부분에도 의문을 제기를 스스로 갖고 있었어요. 제자리 재건축이라는 게 기부 체납도 있고 도로 같은 데 기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잠깐만요. 통합재건축 자리가 제가 지금 다음 일정이 있어서 또 질문하실 분 많은데. 그러니까 아니, 이분의 질문만 좀 해주실래요? 뭘 설명하시지 말고. 거예요. 지금 그 짧게 이해할 거예요. 지금 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성의 그 제자리 재건축으로부터 파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 다른 단지들도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한 거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길어진 것인데 사실은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자리 재건축의 우성 측의 의견인지 이 한영기 대표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처리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감정가 얘기를 잘 하셨어요. 감정가대로 가면 됩니다. 사실. 오케이. 앉으세요. 자. 저기 제자리 재건축은 당연히 우성 주민들 거의 압도적 다수의 그 요구고요. 그거 이전에 원래 대한민국에 제가 지금 아까 통합을 시켰다는 모든 단지 제자리 재건축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불만이 없어요, 제자리면. 근데 여러분 왜 제자리 못하냐? 아까 같이 완전히 공원을 한쪽에다 밀고 뒤 섞어야 되고 5개, 6개 단지가 단독까지 하면 6개인데 6개는 물리적으로 제자리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일단은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는 완전히 조건이 다르다. 대전제는 저도 제자리인데 여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성은 아까 도면 보셨지만 가능해요. 지금은 굳이 또 현대가 한다면 현대까지도 가능해요. 그런데 현대의 우성, 그 다음에 그 옆에 안암, 그 옆에 극동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리를 한다면 우성하고 현대는 분명히 가능은 해요. 그런데 우성에서 요구했고 제가 제3자 전문가 입장에서 통합경산하고 우성의 의견 받기도 했지만 당연히 우성을 인정하지 않고서 이 통합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우성을 줘야 되는 게 맞다. 그 논리는 지금은 한강 조망이 워낙 그 이슈가 된 이후에는 과거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천동의 신동 아파트가 기준점을 아예 딱 세워버렸어요. 한 단지임에도 한강이 조망되는 거기는 한강을 먼저 배치한다. 남의 단지도 아니에요. 한 단지. 과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성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재건축을 해도 충분한데 한강 조망까지 다 다른데 뒷동에다 내주고서 지금 조합원님이 그 우성이라면 절대로 양보 못하죠.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저도 양보 못하는 거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기존의 한강 조망권 세대까지 그걸 인정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성에도 안 보이는 세대가
거의 저 3분의 1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네. 그 세대까지라면 먼저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입니까 그게? 자주 그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뒤집을 수 있다. 당연히 재단이 재건축이면 네. 물론 거기에서 아니 이 배치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 안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 1층에 사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은 임대주택을 그냥 추첨을 해버리기 때문에 옛날 저희 할 때만 해도 임대주택은 조합원 그냥 다 하고 밑에서 추첨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추첨해버린다는 일이 되면 우성도 100%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강조만 1층, 2층, 3층 이런 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자 이미 추세는요 제자리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다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할 수 있는 데만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야 불만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데만 하는데 그럼 한강 우성 때문에 지금 아니 한강 조망 때문에 그 두 단지를 지금 현대하고 우성을 제자리 해버리면 한강 조망 때문에 여러분이 시비 걸 거예요. 한강 조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수없이 비싸게 분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형평하다면 지금 역의 논리로 왜 그걸 주장하냐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백지 상태로 감정가대로 해가지고 우선 분별로 나눠서 초점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질문 받을게요. 저희 한마디. 네. 일단 저는 한강현대 주민인데요. 일단 저는 100%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의를 이제 듣고 난다면은 야 이거 부러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건축 이거 100% 부러진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영기 조합장님이 이거 안 부러지게끔 가이드를 지금 빨리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령 네? 제가 안 먹었어요. 저는 아니, 정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거 지금도 보세요. 내가 꼭 우성에 대변자로 나온 것처럼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 설명한 다음에 돌아갈 때 진도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거 되게 심각하다. 그러니까는 빨리 이거 가령 통합 어떤 합의서를 경험자가 많은 사람이 한번 쓴 다음에 이거를 각 단지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래서 찬성 빨리 추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추진위원회에서 이거를 설득을 해서 과정을 해야지 이거 끝나면 이거 100% 저는 부러질 거라고 확신하네요. 그러니까 경험자의 어떤 내용을 우리는 신뢰를 좀 해야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이거를 막 설득을 해 나가야지 이게 진도가 되는데 저는 이거 겁나요. 이거 부러질 것 같아요. 그거이 맞습니다. 부러질 것 같아요. 그 다른 분. 네, 성원 추진위원장 이정민입니다. 일단은 성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성원 위원장으로서 통합 재건축은 매우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성원의 입지를 말씀드린 거는 제가 그 위원회 회의 때 들었을 때 현대는 자기는 여기 가까우니까 뭘 해달라. 급동은 자기는 용적률이 좋으니까 뭘 해달라. 그렇게 계속 서로가 자기의 이익만 내세우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가 빠지면 하겠냐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진짜 누가 요구하면 당연히 반대급부로 요구한다는 게 되겠어요. 저는 사실 성원 입장에서는 이제 1년이 남았지만 빨리 통합 재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모두가 이제 협의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말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거였고, 아까 성원에서 말하는 제자리 재건축은 정확히 제자리 재건축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저희는 워낙 단지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원 아파트에 돈이 들어올 수가 없죠. 현대는 아까 되신다고 조합장님 말씀하셨지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설계는 가장 저희 모든 입주민들 유리하게 가장 한강조명이 잘 나오게 그리고 가장 분양 수익이 많이 나오게 설계를 하고, 다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나는 내 위치가 좋다 하니까 그 동은 아니더라도 가장 가까운 설계를 했을 때 그나마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배치받았을 때 조금은 소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이제 제자리 재건축을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요즘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논쟁이 많은데요. 이 혼합정산이나 독립정산에 대해서 조금 조합장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혼합하고 독립정산제는 무슨 차이냐면요. 원래는 주로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그냥 한 단지 현대만 따로 한다. 그러면 현대도 상가가 있고 아파트 있죠. 이때 상가하고 아파트는 독립정산제래요. 왜냐? 둘 다 용적률이 달라요. 얘는 250%밖에 못 주고 얘는 아파트 300%죠. 그 다음에 기부채납 이렇게 조건이 다 달라. 상가는 별로 기부채납도 없어.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는 게 서울시에서 풀어줘가지고 야 상가 너도 상가 안 주고 아파트면 300% 해줄게.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다르니까 완전히 상가는 상가대로 따로 물론 이제 감정평가 똑같은 그 두 개 회사가 감정평가를 상가든 아파트는 다 하는데 딱 구분을 돼서 계산을 하면 상가가 설령 아파트보다 감정평가 좀 높게 나왔든 낮게 나왔든 서로 간에 신뢰할 게 없어요. 왜냐? 상가가 감정평가 높든 낮든 상가 자기 자체적으로 그 감정평가 금액, 종전금액이 정해지고 권리가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가는 내가 짓는데 지출이 따로 그 상가 비용, 공사비 지출이 따로 계산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상가 몇 평을 받는데 얼마 내고 자체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아파트에 뭐를 뺏기고 주고 하는 게 아예 담이 싸져 있어. 그러니까 서로 간에 깨끗해. 옛날에는 상가가 아파트에 뭘 요구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동의 안 하면 재건축 조합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근데 독립정산제 하면 요구할 필요도 없어. 벽이 딱 막혀. 아파트는 내가 이 지금 100세대인데 100세대 지금 내가 권리가액이 뭐 예를 들어 20억이야. 근데 100세대를 150세대를 지어. 근데 뭐 임대가 10세대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뭐 40세대 40세대 일반 분양 수입하고 임대도 뭐 되게 적게 받지만 수입 계산해서 딱 해보니까 아 내가 34평 받는데 뭐 30대 공짜로 가네. 이런 거는 이 안에서 따로 계산해. 그러니까 각각 상가는 상가대로 지출이든 분양 수입이든 따로 계산하고 아파트는 아파트 계산하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대부분 옛날에 이 상가가 불만했던 게 뭐냐면 너 조합장이 자꾸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을 낮춘다. 종전금액을 낮추면 독립정산제 안 하면 손해죠 사실은. 아파트 가격은 높여놓고 상가는 낮게 해놓으면 손해요. 그래서 독립정산제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감정평가사를 믿어야 돼요. 감정평가사를 믿는다면 독립정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통합하면 돼 그냥. 복잡하게 독립정산이 매번 이 해석의 자체를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돼. 계속. 그런데 오직 감정평가를 못 믿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감정평가사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조합장 이게 조합장 말 듣고 있다가 누군가 투서 내고 문제가 생기면 6개월 정기방만 그냥 해서 끝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믿고 감정평가를 믿는다면 사실은 통합이자 독립이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원래는 한 단지 여러분들이 용적률이 전부 다 300% 동일했다. 그러면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죠. 그러니까 뭐 조건이 똑같아져요. 근데 지금 극동 같은 경우는 내가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200%예요. 근데 여기는 340%네. 그러면 원래 따로따로 한다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극동도 500% 줬고 여기 340%도 500%를 이래서 따로따로 독립정산제 한다고 그런다면 극동이 500에서 아니 240인데 500이니까 2배 이상을 지금 아파트 짓는다는 거 2배를. 그죠? 그러니까 용적률 뭔지 알죠? 지금 땅 면적보다 뭐 200%다 그러면 지금 2배가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0% 지면 300%를 더 지으니까 이 분양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성원, 뭐 우성 이런 데는 300한 그 중에 우성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현대나 성원은 비싸고 그래서 300한 40%야. 그 여기보다 140% 지금 더 지어 있어. 그러니까 일반 분양 숫자가 더 줄어. 줄으니까 분양 수익이 주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용적률 높은 데는 낮아.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정산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같이 이렇게 각각 다르면 안 하면 지금 더 낮아. 용적률 제일 낮아 안 하면. 그런데 안 하면 또 주거 2종이야. 주거 2종은 250%까지밖에 못 줘요. 주거 3종 다른 데는 300% 줘요. 근데 250%까지 못 짓는데 지금 또 이게 제일 지금 현재 그 용적률은 낮아. 이걸 300%까지 지을 수 있어 지금은. 지을 수 있는데 나홀로 지었을 때 300%까지 가려면 250%에 300% 가는 과정에 기부채납이나 임대나 성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100% 10%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 뭐 200%가 되든 지금 그걸 감안하면 210%는 좀 올라가도 극동 정도 수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극동은 독립정산자라고 통합정산하면 너 손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딱 문자듯이 원래 할 수 있었으면 제가 다른 모든 조합은 독립정산제라니까요. 원래 그 저기도 아쿠르 리버박스도 내가 독립정산제고 온베리도 다 독립정산제고 아까 내가 한 5-6개 통합시켰는데 다 독립정산제 그리고 다 제자리에 있죠. 이게 원칙이라니까. 그래야 말이 불만이 없어. 너는 네 자리에 가고 또 니는 니대로 따로 얘기 계산 따로 하니까 불만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도 그렇게 다 제자리 해주고 독립정산하면 아 내가 역 가까우니까 현대는 뭐 보정해줘. 나는 한강 극동은 지금도 우리도 얼만큼 한강 고인 세대가 있으니까 반응해줘.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어. 지 자리에다가 지가 짓고 지만 또 지 분양 수익은 지가 갖고 뭐 공사비 지가 내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고민하다가 도저히 그게 안 돼 잘.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그 용적률 차이에 따른 손해 나는 게 그렇게 보니까 크지가 않아. 극동이 극단적으로 계산하면 진짜 1억도 안 돼. 그런데 극동은 사실은 저 멀리 여기 있는 게 어찌됐든 여 가까이로 일단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극동은 이 통합 때문에 500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에요 원래는. 여러분 만드는 250m를 벗어나기 때문에 300밖에 못 줘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500 다가. 그러면 여기가 용적률이 높더라도 이익성은 더 높아요 사실은. 왜? 340에서 500 가나. 여러분 200에서 300 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이익이라고요. 아무리 기부채가 해도. 그래서 별 차이 없으니까 그냥 얼간치에 구분도 잘 안 되고 만약에 이걸 구분했다면 두고 입주할 때까지 소송 걸 거 지랄할 거라니까요. 하다가 싸울 수밖에 없어. 싸울 수밖에.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큼만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또 저 아까 저 말만 저불 혹시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대 주민입니다. 저는 그 한영기 위원장님께 별 말씀 왔고요. 지금 저는 뭐 준비위원장도 아니고 오늘 뭐 2차 설명한다고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1차 설명할 때 한강 주민으로서 설명을 듣고 굉장히 거부감이 엄청 컸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강 현대 아파트도 주민분들도 처음에 1차 설명회 들을 때 굉장히 현대 아파트 자체를 그때는 완전히 저거됐죠. 제외시켰던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차 와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듣자. 그리고 현재 아까도 제가 궁금한 부분, 분담금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듣고 하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여기 이 자리에 뭐 저희 구성 지인분들 계시고 한강 지인분들 계시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자리가 통해서 저 벌써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은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이제 당 대표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우리 회장님들부터 3년까지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도 못 들었어요. 갑자기 1차 때에서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걸 떠나서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제가 이제 각각 처음에는 그런 현대 아파트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쓰고 싶죠. 구성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쓰고 싶고 고통도 마찬가지로 뭐 성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가운데 있는데 성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경쟁 1차 설명회 때 굉장히 잘 많이 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왔더니 성원도 그렇고 국동도 그렇고 오히려 그쪽 때 상당히 좀 약간 편애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강 현대 주민으로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서로 단합되고 목적은 어차피 재건축을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현대 아파트하고 이 모든 동주민들을 우리 각각 5개 주고 잘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잘 추진했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 예약 시간이 12시까지입니다. 그렇지만 딱 한 분만 질문 안 하신 아파트, 예, 한 분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 단독 그 소유주인데요. 혹시 그 통합 정산제를 하게 되면 단독이 많이 불리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 독립 정산제를 해야 아무래도 단독이 더 좀 더 그 가지고 있는 이제 대지가 있으니까 뭐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그 단독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상당히 큰데 그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이제 그 분담금을 단독이 대신 그거를 내주게 되는 꼴이 아닌가 싶어서 그 질문 드립니다. 아니 오늘 단독을 왜 오시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재개발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하고 똑같이 손해라는 게 뭐냐면 오직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그 손해나 이익이 단지 간의 손해, 아까 단독이 손해, 아니면 아파트가 손해 이게 결정되는 건 오직 종전평가금의 감정가에서만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트는 요즘 시세대로 다 쳐주고 막 소문 이런 데서 전부 다 뭐 30평 몇만 원 다 20억 뭐 이렇게 뭐 10억 여기 시세대로 다 감정을 해주고 단독을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독 대지가 30평이고 건축이 한 뭐 40평 있는데 지금 단독은 시세가 되게 낮죠. 20억 안 가죠. 네? 근데 20억 안 가면 그 시세대로 사실 감정해요. 근데 터무니없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감정하면 15억 나오는데 이거 대다수 이게 쪽수가 몇 명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 쪽수라고 얘기해서 몇 명이 안 되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15억이 정상인데 만 10억으로 감정했다. 이 되면 이제 그게 통합경산에서 손해라는 거예요. 10억을 했을 때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지가 어떤 영업적인 개념을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큰 손해는 아닌데 또 하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통합재건축에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구죠? 단독, 지금 남측의 단독은 여기 못 끼어서 안달이 나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여기 끼야지. 지 혼자 지금 인가 났어요. 났죠? 남측. 지금 인가 근데 안 날 수는 없어요. 소리 나요. 네. 그 이제 나홀로 지금 아파트 한 동 짓겠다고 근데 뭐 한 동이나 두 동이나 그것도 뭐 20몇 층으로 짓겠다고 지금 허가 내서 조합설립인가 지금 신청했는데 곧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반지 들고 여기 그걸 없애고 여기 합류하자고 하는 조합원들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15억이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그건 완전히 더블 이상 훨씬 그 이익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5개 단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단지 요구할 게 아니고 야 너 들어오려면 단독 니네들은 세대당 한 너 한 20억 30억 버니까 그 중에서 한 2억씩 내놔. 이걸 요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는 주세요. 날로 먹지 마시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레이드 포레스터에서 한 분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잠깐 아니요. 마이크를 좀 넘어가세요. 극동준비위원회 총무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극동준비위원회 총무 이미선이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제가 사실은 아까 보정개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저희 아까 감정평가 받아서 권리가액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희 지분이 저희가 지금 다른 단지는 제가 알기로 그냥 다른 단지는 10평 그다음에 저희 극동은 지분율이 좀 높아서 12평 이렇다고 제가 대략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평가 받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12평 다른 단지보다 한 2평 정도 많은 거 그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정말로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사실은 어떤 지분 재건축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분이 많아도 우성보다 많죠. 근데 아파트 가격은 많이 차이 나죠. 그건 뭐냐면 절대 그 자체, 그러니까 현재 시세는 절대로 감정평가 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시세예요. 첫째는. 근데 내가 볼 때는 대지 지분 아무리 커도 예를 들어 상가 지분 아무리 커보세요. 거기 250불밖에 상가만 뭐 지어. 그럼 그 꽝이잖아요. 그렇듯이 대지가 무조건 크면 무조건 감정평가가 높고 그 다음에 뭐 적으면 무조건 적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진짜 감정평가사의 영역인데 그건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 조건 들어갈 때는 12평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평가사님이 평가를 하시겠죠. 그럼 당연히 대지 지분 뭐 그 땅 모양 위치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봐요. 안에 그 단위 평면도까지 다 봐. 모든 한 40몇 가지 그 조건들을 다 체크해서 하니까 그건 나중에 감정평가사한테 확인할 수도 있어요. 아 대지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확인이 가능해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에 지금 12시에 끝나야 된답니다. 아까 전에 그 화면에 원베이에 저거 할 때 그 그림이 하나 나와 있던데요. 그 짓기 전에. 그 왜 그림이 하나 있던데. 그건가요? 예. 아까 전에 그 저장님께 그 조합장님께서 10만보 1140세대 할 때 그쪽에 한강 조망권이 보인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구멍에서도 보는 거죠. 뭐 그 다 무시해. 그런 말씀하셨는데 걸로 제가 지금 듣는데 우성에서도 약간 좀 양보를 할 수는 없나요? 제가 어디죠? 저는 한강 현대 곧 입혀집니다. 한강이나요? 네. 근데 아까 이렇게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우성에서 뭐 지금 우성도 단가 높게 불러놓고 깎아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게요. 여기는 인정할 수 없는 게 만약에 한강 조망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같이 감정평가할 때 반영해 줍니다. 반영해 주면 되지 않나요? 일단은 반영해 줘요. 그 다음에 이 한강이 옛날 아파트는 전부 다 남항이기 때문에 복도에서 봐요. 이게 한강 조망이 아니에요. 원래는 거실에서 발코니에서 1.5m 들어와서 1.5m 높이에서 보는 게 그 조망이에요. 근데 이게 집에서는 아예 안 보이고 복도에서 보는 한강 조망이 무슨 조망이냐. 두 번째 그렇게 해버리면 또 아까 저희가 같이 여기는 7층 이하로는 한강 조망이 안 돼요 당초에. 그렇잖아요. 그 올림픽도로의 나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7층 이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안 준다면 7층 이하는 또 동의 안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공개를 이가 전 소형 평수들 24평이 제일 적은데 24평 그 다음에 32평 이렇게 세 동이 있어요. 이 단지를 살리려면 한강이 잘 보이는데 이런 데다가 이런 아파트가 몇 평일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전부 다 68평, 50몇 평 큰 평수예요. 왜냐? 이런 것들이 가격 68평이 지금 여기 68은 지금 180억입니다. 이게 저 안에 있으면 180억 가겠어요? 이렇게 해야 아파트 전체 가격 자체가 뜬다는 겁니다. 그런데 24평은 60몇 평 못 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전부 다 24평, 34평을 다 깔아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세동 주민들을 별도로 설득을 했어요. 근데 흔쾌히 오케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별 문제 아닌데 아까 신동아 같은데 신동아 알죠? 이천동에 신동아는 길게 해서 정남향으로 한강이 제대로 보여요. 제가 하는 말은 단지 우성이 제일 좋은 조건인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약간 좀 더 통합적으로 추가하면 우성도 엄청나게 아까 전에 조합장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가격이 뛸 거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는데 잠깐만요. 진짜 오케이.
제가 자꾸 저는 우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내가 그 우연히 제 지인이 아크로 리파크에 저 조합당할 때 이사분이 지금 여기 우성 주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일이 없어서 안 오려고 그랬어요. 안 오려고 그랬는데 진짜로 마지막 한 번만 좀 와달라고 해서 온 거고요. 제가 이 100번 이상 설명해 달 때 제가 누가 어떤 설명 요청하면 그 사람 입만밖에 설명했다면 제가 지금 재건축의 신인이 뭐 저를 누가 부르겠어요? 누가 부탁을 하든 이게 아닌 건데 내 의견하고 다른 건데 이 사람 부탁 때문에 이걸 내겠다. 그거는 정말 저를 모욕하는 겁니다. 잠깐. 모욕하는 거고요. 또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내가 설명할 테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우성은 왜 그걸 내가 우성이 조합원이라 해도 절대로 이건 양보 못해요. 절대로. 왜 양보 못하냐? 우성은 아까 혼자 하면 400세대 이상이 있습니다. 400세대니요. 여러분 광장동에 현대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 하나 있어요. 300세대. 300세대. 그게 뭐지? 아시는 호제스 한강. 호제스 한강. 호제스 한강이 평당 1억 5천까지 분양했어요. 말이 됩니까? 그 시절에? 재작년에? 왜? 300세대밖에 안 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 한강 우선 그보다 훨씬 좋은 위치입니다. 지금은. 자, 그런데 400세대 넘어요. 이거를 제대로 지으면요. 여러분 굳이 통합 안 해도 별로 손해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20억 이익 본다면 여기는 5억, 10억밖에 이익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거 객관적으로 전문가 왔을 때. 왜? 그리고 유일하게 한강 우성은 단독이 가능해요. 그리고 용적률 다 찾아봐. 396까지 찾습니다. 500%는 아니지만. 396을 찾고 거의 100% 한강 조망돼요. 새로 지으면 단독으로. 그런데요. 이 통합에서 한강 우성이 단독으로 가겠다고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은 5개 단지 아니라 여기 통합 단독까지 해서 통합 자체가 안 돼요. 통합 자체가. 성원은 4개 단지 합쳐서 면적의 20% 범위 아니기 때문에 성원이 지금 내년 원래 7월, 8월 달부터 재건축 가능한데 미리 지금 할 수 있는 거고요. 단독도 그 20%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북측은 들어오고 남측은 지금 안 돼요. 남측은 면적이 넓어서. 자, 이게 4개 단지 때문에 여러분 성원은 지금 재건축이 지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중에서 한 단지만 빠져나오면 단독은 좀 넣을 수 있어요. 성원은 무조건 재건축 안 돼요. 지금 내년에 기다렸다 혼자 해야 돼요. 더더욱이 우성이 빠져버리면 1년 반 기다렸다가 현대하고 성원은 통할 수 있겠네요. 현대하고 성원은 1년 반 있다가 내년 8월부터 둘이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통합 안 돼요. 안암, 단독, 극동 영원히 안 돼요. 우성이 빠지면 나머지는 현대하고 성원하고 내년 7월 달에 통합 재건축은 둘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다 단독을 해야 돼요. 이런 엄청난 진짜 아까 제가 얘기했죠. 108세대밖에 안 되는 궁전한데 영원히 조합장 주고 오야예요. 오야. 그런데 진짜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요.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제도적으로 하나 요구에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무리한 요구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한강 우성을 편드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2번에 거쳐서 다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진짜 제가 사실은 진짜 목이 쉴 정도로 진짜 저는 최선을 다했고요. 정말 여러분들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신 한인규 조합장님 가실 때 여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